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를 200조 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첨단 바이오 분야의 R&D를 확대해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어제 장마감에 가까워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는데 총 정리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24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전략을 구체화한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빅테크 기업들도 AI를 무기로 삼으며 첨단 바이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AI 활용이나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같이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 바이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연구자나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첨단 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어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만들고 2035년까지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생산 규모를 200조 원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이오 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44조 3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포함해서 숲길복합 클러스터 구성이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같은 첨단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될 충북 지역의 활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는 내용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인 R&D 전략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움직였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함께 리스팅 드렸습니다. 부강약품, 신테카바이오, 에이프로젠, 엔지캠 생명과학, 바이오톡 스택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디지털과 AI와 결합된 그런 바이오에 대해서 전략을 밝힌 만큼 신테카바이오 같은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칩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엔비디아죠. 이 엔비디아에 대한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텔과 네이버가 동맹을 맺고 엔비디아 없이 별도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만약 이르다면 양사는 다음 달에 이 같은 내용들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2006년에 선보인 AI 플랫폼 쿠다가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쿠다는 엔비디아 GPU에 특화된 개발 플랫폼으로 엔비디아는 전 세계 대학 개발자 이 커뮤니티에 무료로 배포하면서 쿠다 생태계를 함께 키운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 칩을 만드는 인텔과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손을 잡으면서 엔비디아의 대체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인텔은 자체 개발한 AI 가속기 가우디를 출시하면서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냈고요.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버 X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성 AI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내 주요 AI 플레이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사는 인텔의 가우디 칩을 기반으로 쿠다를 벗어나 별도의 개발 플랫폼까지 구축하고 네이버의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 생태계 개발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이용되는 AI 추론형 칩을 기존 엔비디아 GPU에서 인텔의 CPU로 바꾸는 작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국내에 있는 네이버까지 함께 종목으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한창 주총 시즌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화두죠.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과 OCI그룹의 통합을 놓고 창업주 가족이 팽팽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캐스팅보트로 지목이 됐었던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모녀가 지분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어제 송영숙 회장이 이끄는 현 경영진이 추천한 이사진 6명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송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용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 측이 제안한 이사진 5명에 대해서는 전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송 회장이 제시한 이사진 선임함이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모녀의 지분은 약 43% 정도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게 됐고 이 형제의 지분은 40.57% 정도의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같은 판세대로 오늘 주총에서 이제 표결이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은 홍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연 한미사이언스 사장, 통합파트너인 이우연 OCI 홀딩스 회장 등 현 경영진과 양사 통합에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시면서 이와 관련된 주총 내용들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한미그룹주들 그리고 OCI 그룹주들까지 함께 체크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북미 GPU 기업의 신제품 인공지능 가속기에 자사 하이엔드 동박을 탑재하기 위한 첫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간 유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고성능 다층 인쇄회로 기판용 동박을 공급해왔지만 북미 GPU 기업의 동박 공급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의 동박은 올해 출시 예정인 신형 AI 가속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AI 가속기는 AI 학습이나 추론에 특화한 반도체 패키지를 뜻하고 있는데요. 이번 승인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제조하는 고성능 다층 인쇄회로 기판용 동박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품질도 인정받고 공급이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 공급처와 빅테크 기업들은 장기간 협력 관계를 맺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먹거리를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중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면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의미도 크다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미 GPU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나 혹은 그와 관련된 좀 이런 기업들로 큰 기업들로 추측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도달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까지도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 역시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여행 1위 플랫폼 하나투어가 이번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토종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하나투어 매각 주관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이 매각 대상은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어 지분 16.68%입니다. 이외에도 창업자인 박상환 하나투어 회장과 공동창업자인 권희석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해서 27.78%를 통매각할 방침입니다. 일단 하나투어는 IMM 프라이빗 에쿼티 및 창업주 지분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분 마지막으로 소액주주 지분 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매각 자체가 경영권 매각이고요. 시총 대비로 어제 예측을 해봤을 때 매각 대상이 27.78%의 지분 시가는 3,168억 원입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하나투어가 코로나19 이후에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주가는 7만 원까지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IMM 프라이빗 에쿼티의 매입가 주당 5만 5천 원 대비했을 때는 상당한 수익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하나투어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최근에 조국 대표 테마주로 화천기계가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화천기계의 최대 주주가 보유 중이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화천기계는 최대 주주가 이 화천기공의 한 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최대 주주였던 권영열 씨 그리고 이 특수관계인 권영호 씨도 전부 매도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변경 후에 최대 주주는 화천기공 그리고 서암기계공업이 됐고요. 화천기공의 보유 지분은 39.95%로 878만 9,800주입니다. 서암기계공업은 0.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과거에 조 대표 역시나 SNS에 글을 올려서 화천기계와 연관성을 부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치 테마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증권가에서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화천기계 최대 주주들이 모두 전량 지분 매각에 들어가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 어제 시간외에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화천기계는 시간외 하한가에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화천기공이라든지 서암기계공업까지 주가 흐름 좋지 않았으니까 정규장에서도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